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신형 산타페 시승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그 신차 발표 현장에서 자세하게 이 산타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주행 특성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얘기들 좀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차 공개 이후에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현대차는 최근에 이제 헤리티지 강화라는 의미에서 과거의 차량들의 많은 디자인들을 가져와서 신차에 반영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니도 그랬고요. 지금 보고 있는 산타페도 과거 갤로퍼의 디자인을 많이 좀 채용하고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불이사를 좀 복원하는 일도 좀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이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기아차가 과거의 이 차량들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 그리고 그 역사를 좀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변화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신차에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들, 과거의 유산을 좀 받은 디자인들이 좀 녹여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 이 H빔 부분입니다. 주간주행등 부분인데요. 현대차의 H 로고를 형상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픽셀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라인업들의 아이오닉 라인업과도 좀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러한 각진 이미지가 차량 전체적으로 좀 녹아들면서 단단한 오프로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각진 차량이긴 하지만 제법 공기 저항 개수 수치가 좋습니다. 지금 0.29 정도 수치인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 일반적인 세단의 공기저항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에 이 에어 커튼 부분이 에어 셔터 부분이 있고 공기 흡입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기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서 공기저항 개수를 높여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에어벤트 같은 것도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245/45R 21인치 타이어고요. 측면 역시 굉장히 과거의 그 현대차라면 아마 이 가운데쯤에 강한 캐릭터 라인을 만들면서 뭔가 디자인이 좀 두드러지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이 산타페만 보더라도 그냥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면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정돈된 인상 그리고 오프로드다운 인상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좀 팬더 부분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것은 오프로드다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 지금은 검은 색상이라서 좀 차이가 나지 않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바디 컬러와 유사한 형태로 가져가면서 좀 차량과의 일체감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글라스들인데요. 1열과 2열의 글라스 뿐만 아니라 3열 쪽에 이 쿼터 글라스도 굉장히 넓은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글라스 때문에 더 오프로더 이미지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랜드로버의 여러 디펜더 차량 같은 랜드로버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이러한 디자인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특징들이 좀 오프로더 다운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열리는 부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닫혀 있는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도어 안쪽에 보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열쇠로 이제 물리적인 열쇠로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잠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잡고 올라가서 이 위쪽에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보다 이 루프렉의 요 사이 간격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짐들이 이 루프를 긁을 일도 상당히 좀 적을 것 같고요. 자, 차량의 후면부로 와보면 이 수직으로 깎은 듯한 이런 디자인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좀 눈에 좀 익숙해져서인지 그렇게 크게 이질감은 들지 않습니다.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SUV들보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진 이런 외형의 디자인이 더 실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되겠죠. 자, 적재 공간 열어보면요, 지금 이제 3열 모델이고 6인승 모델입니다. 시승차 가운데서는 7인승 모델도 있긴 했는데 6열 독립 시트가 구성된 3열 모델이고요. 적재 공간도 당연히 여유가 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좀 거대한 이 가스 리프트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리프트 때문에 이 리어 램프의 위치가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 리어의 브레이크 등이 낮은 위치로 이제 이동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2열을 접을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접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3열 시트는 운전자가 직접 이 끈을 당겨서
네, 이런 식으로 3열을 접게 되고요. 3열을 접게 되면은 이 안쪽에 공간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220V 소켓도 마련이 되어 있고 C타입의 포트, 개별적인 송풍구, 그리고 역시나 3열에도 이제 컵홀더 2개가 마련되면서 물건을 수납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시트를 세울 때는 이 끈을 당겨서 네,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겠고요. 끈을 이렇게 당기는 이 정도에 따라서 이 각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사용하기 좋겠죠. 자,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평탄화가 잘 되어 있고요. 뭐 수납 공간과 이 시트 사이의 공간도 틈도 없이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열 시트를 아마 접게 되면은 이러한 틈이 좀 벌어질 텐데요. 한번 이쪽도 평탄화를 해보죠. 지금 전동식으로 2개 시트 모두 접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쪽에 시트가 너무 뒤로 와 있는 경우, 1열 시트가 너무 뒤로 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자동으로 앞으로 가면서 이제 2열 시트가 접히게 됩니다. 이런 점도 좀 꼼꼼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2열과 3열 모두 접었을 때는 굉장히 플랫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2열과 3열 사이에 이런 공간도 그렇게 큰 틈은 없고요. 이 가운데 쪽만 평탄화를 잘한다면 당연하지만 아웃도어 라이프 즐기기에도 정말 손색이 없는 좋은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앉았을 때에 네, 지금 제가 이 적재 공간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키가 170인데 딱 앉았을 때 머리가 닿습니다. 살짝 닿는 정도고요.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차량들을 타면서도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뭐 앉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산타페는 조금 앉은 자세로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서도 좀 앉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전고가 높은 이런 특징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에 이 리어 게이트 같은 경우에 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속도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뭐 주차 공간에서 이 문이 천장에 닿지 않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 외부에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때 뭐 나무라든지 다른 장애물에 도어가 걸리지 않고 이 개방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문이 열리는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10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승차는 지금 안쪽에 베이지 컬러의 색상과 그 다음에 그린 컬러, 독특하죠? 그린 컬러의 색상이 조화된 이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타페는 이 외관의 색상도 다양하지만 이 실내 공간의 색상도 4가지 조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 앉아서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뭐 평평한 이런 버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색상 때문인지 더 실내가 넓게 느껴지고 깔끔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산타페의 이번 디자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외관에서의 그 각진 이미지, 오프로드다운 이미지, 그 클래식한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실내 공간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대시보드와 이 앞쪽에 조수석 앞쪽이 상당히 좀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통 오프로더들이 보여줬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포스포크 디자인으로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기능,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계기판 디자인 역시 계기판은 요즘에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이 왼쪽에는 지문인식 버튼도 요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신 현대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져오고 있고요. 빌트인 캠 2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특히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왓챠라든지 웨이브 같은 서비스를 차량 내부에서 즐길 수 있도록 6월부터 좀 변경이 됐고요. 지금 시승차에서는 직접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달간은 무료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차량이 뭐 주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활동할 때 굳이 뭐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화면에서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을 즐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또 수납 공간이 히든 스토리지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UV 살균 기능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서랍 형태의 수납 공간과 함께 레버를 당기면 그냥 깊은 크기의 글로우 박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뭐 물건 수납이 정말 편의성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어 쪽에도 큰 물병 같은 것을 한 2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최초로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2개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올려두면은 충전이 되고요. 충전 효율도 괜찮은 것 같고 발열도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최근에 BMW X6를 시승하면서 발열이 엄청
시면서 좀 놀랐었거든요. 하지만 제 폰이 충전이 되는 상황에서도 뭐 충전 효율도 괜찮은 것 같고 발열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요. 따로 이제 열을 뽑아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과열되지 않도록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V 살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살균 기능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고요. 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키는 사실 조금 못생겼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키 디자인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깊은 또 수납 공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 점이요. 이렇게 앞쪽에서도 열 수 있지만 뒤에서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2열에서 접근해서 이제 물건을 꺼내기도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리터 물병이 지금 2개가 가로로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도 여유 공간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사실 이렇게 큰 차량들은 아무래도 뒤쪽에 짐을 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적재 공간에 짐을 많이 실게 되면은 이 후방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이 부분에 후방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아주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 공간 역시나 여유롭습니다. 뭐 전고뿐만 아니라 차량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졌고 휠베이스가 5cm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열 공간 확대, 적재 공간 확대에 그대로 반영됐고요. 전고도 높아졌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도 당연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이제 도어에도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돌기 같은 게 나와 있진 않아서 컵을 고정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물건 수납하기엔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또 병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앉아보면은 역시나 여유롭습니다.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주먹이 지금 한 3개 가까이 들어갈 정도로 이 부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뭐 물건을 고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뭐 애프터마켓에서 하면 이런 부분에 뭐 테이블을 고정한다든지 하는 상품들을 막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겠죠. 아래쪽에 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이쪽에 슬라이드 형태로 된 서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건을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좋겠죠. 2열에서의 쓰임새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는 이렇게 각도를 조절, 전동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 시트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좀 더 장거리 주행 시라든지 뭐 이런 환경에서 2열의 승객이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3열로 진입할 때는 요 위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전동식으로 자동으로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열로 진입하면 되겠고요. 자, 3열에 들어가 보면요. 네, 키가 170인 제가 무릎이 딱 닿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 시트라든지 3열 시트의 높이가 1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야도 좋고요. 답답한 느낌도 훨씬 덜하네요. 하지만 뭐 무릎 공간이 좁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자, 근데 이쪽에서의 헤드룸은 여전히 여유가 있습니다. 역시나 바깥에서 보여드렸던 직각 형태, 수직 형태의 이런 외관 디자인 덕분에 헤드룸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쿼터 글라스도 굉장히 큰 크기로 되어 있어서요. 3열에 앉아도 답답한 느낌 이런 것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신형 산타페 주행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사하고 있는 차량은 2.5 터보 모델입니다. 뭐 빌트인 캠 2라든지 여러가지 옵션들이 추가가 되고 뭐 2열에 독립 시트까지 추가가 되면서 차량 가격은 한 4,8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5천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사실 산타페를 구매하는 게 좋겠죠. 이 정도 옵션이 아마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이전에 산타페 모델 풀체인 4세대 산타페가 출시가 됐을 때 시승을 해보고 정말 오랜만에 산타페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의 모델은 정말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큰 디자인 변화,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겪고 있죠. 풀 모델 체인지 다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출력 또한 281마력으로 동일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의 자동차 회사들이 파워트레인,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에 투자를 해서 뭐 새로운 내연기관을 선보인다든지 하는 일은 굉장히 좀 적어지고 있거든요. 전동 파워트레인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겠고, 특히나 이번 산타페의 변화처럼 디자인의 큰 변화, 거기다 상품성, 편의 기능들,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더해지면서 내연기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이전의 산타페와 그렇게 뭐 극적인 주행성의 차이 이런 것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차량의 정숙성이라든지 뭐 소음, 마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된 부분이 있고요.
또 소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차량의 그 타이어에 흡음재가 더해진 타이어 등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확실히 이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조금은 더 민첩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페에 기대할 수 있는 주행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건 아닙니다.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제법 호쾌하게 차량을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 사운드도 살아나고, 특히나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이네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스포츠 주행 모드가 산타페라는 차량의 성격과는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네요. 주행 모드를 다시 노멀 모드로 맞춰보면은 조금은 더 차분해지고, 또 시트도 이 사이드 볼스터도 풀어지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에 맞게 조여주게 되고요. 지금은 조금 더 풀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마찰음 이런 것들도 비교적 잘 차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엔진의 음색이 될 것 같아요. 차음이 엔진음과 이 승객 사이의 차음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엔진 음색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요. 이렇게 가속을 할 때 나는 엔진음이 좀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승차감은 부드러운 위주의 좀 승차감으로 맞춰져 있긴 한데, 요철을 넘었을 때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잡아주고 있네요.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체적인 충격도 비교적 잘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서스펜션 특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좀 간소화가 됐죠. 디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디젤의 몫을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좀 차지하게 됐는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수요가 꽤나 높더라고요. 거의 사전 계약의 80% 가까이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2.5 가솔린 터보 모델은 복합 연비가 10이고요. 고속도로 연비가 12, 그 다음에 일반 도로 연비가 8.8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치도 이 차량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주행을 해봐도 일반 도로에서 연비라든지 고속주행 시의 연비 이런 것들이 공인 연비 수준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 좋은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셔야겠지만, 가솔린 2.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연비도 준수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비 걱정은 크게 두 차량 모두, 두 개의 파워트레인 모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선 주요 타겟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중동 시장까지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가격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좀 이슈가 있죠. 가격이 보통 한 250만 원에서 풀 옵션 사양까지 봤을 때는 400만 원을 살짝 넘는 가격이 좀 인상이 되긴 했는데, 그런 점들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산타페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신형 산타페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부분은 과거의 헤리티지를 계승하고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러한 모델을 좀 출시를 했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 글로벌 시장의 많은 소비자들이 아웃도어 라이프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SUV들을 보면은 약간 레트로한 분위기, 클래식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유행은 돌고 돈다는 얘기가 차량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행보조 시스템도 요번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의 설정이라든지 조작하는 방법은 동일하긴 하지만, 기존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만약에 운전자가 손을 잡으라는 경고가 나올 때 이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어느 정도 조향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압력시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BMW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한데,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기능이 돌아오는 정전 터치식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다시 손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 가볍게 좌우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능이 다시 재활성화가 됩니다. 굳이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돌릴 필요가 없겠죠. 네,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신형 모델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디자인의 변화, 그다음에 편의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이 넓은 실내 공간, 아마 가까운 전시장에서 이 실내 공간을 확인해 보신다면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넓은 공간 때문에라도 더 자주 가족들이라든지 사랑하는 연인과 좀 더 자주 이제 야외 활동을 더 즐기게 되는 이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사실 이번에 산타페는 뭐 주행성이라든지 엔진의 성능, 뭐 연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보다는 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 변화, 그리고 좀 더 바깥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이러한 편의성, 산품성 구성을 통해서 좋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직접 보신다면 더 만족하는 차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